아침 공복에 물 한 컵 꼭 필요하시다면 먼저 입안을 헹구고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을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몸속 세균을 그대로 삼켜서 장기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위장과 혈관에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렇게 마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조언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주무시는 동안 입안에는 여러 가지 세균이 증식합니다. 자는 동안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구강의 온도와 습도는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바로 물을 들이켜면 밤새 쌓인 세균을 그대로 삼키게 되어 위나 장뿐 아니라 심지어 혈액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헨리 윌리엄스 박사가 진행한 연구에서 입안의 특정 세균은 구강 내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 반응과도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소해 보이는 입안 세균도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현실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부지런한 생활을 강조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친구는 일어나자마자 시원한 물부터 마셔야 머리가 맑아진다니까. 그래야 하루가 개운해져. 라고 말하며 구강 청결은 뒷전인 채 바로 냉수를 마시는 습관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래, 그게 상쾌하니 좋겠지 하고 따라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친구의 조언은 고정관념이라는 이름으로 작동하면서 지금 제가 드리는 정보를 방해하는 것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냉수 한 잔을 들이켜버리면 밤새 축적된 세균이 한순간에 위장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더 쉽게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해결책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시지 않고 먼저 가볍게 입을 헹구어 세균을 줄인 뒤에 물을 조금씩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겨우 그 정도 차이가 얼마나 중요하겠어라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메이오 클리닉의 수전 브라운 박사는 구강 위생이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입안에서 증식한 세균들은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심장이나 뇌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처음 물을 마시는 순간만큼은 반드시 입안에 번식한 세균을 어느 정도 줄이고 나서 물을 삼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지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물의 온도입니다. 간혹 아침에 아주 차가운 물을 마셔야 몸이 개운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차가운 물이야말로 숙취도 빨리 풀어주고 잠도 깨우고 살도 잘 빠진다더라라고 부추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냉수의 시원함 때문에 체감 효과가 즉각적으로 느껴져서 생긴 고정관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앤드류 윌리엄스 박사에 따르면 아침에 찬물을 마시는 것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일시적으로 뇌가 깨는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으나 위장과 혈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날이나 나이가 들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 분들의 경우 차가운 물을 급하게 마시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거나 위가 놀라서 소화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그러면 아주 뜨겁게 마시는 게 낫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 목록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아침에 뜨거운 차나 국물을 식히지 않고 바로 드시는 분이라면 구강과 식도가 반복적으로 미세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식도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BBC 보도에서도 같은 내용이 소개되었고 이미 여러 논문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20도에서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온도가 어중간해서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습관을 들이면 위장도 편안하고 자율신경계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립니다. 아침에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디선가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리터를 어떻게, 언제 마시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놓치면 곤란합니다. 예컨대 물을 많이 마시면 독소가 잘 배출돼서 더욱 건강에 좋다라고 주변 지인이 막연히 조언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의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갑자기 대량의 물을 들이키면 오히려 전하트륨 혈증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한꺼번에 물을 많이 섭취할 경우 순환계에도 무리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200ml 정도씩 천천히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고정관념은 물은 많이 마실수록 몸에 좋다라는 식의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물은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사람마다 다른 조건을 무시하면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과 작은 체구의 활동량이 적은 분의 하루 적정 수분 섭취량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누구가 TV에서 물을 하루에 몇 리터씩 마시라고 했다는데 이런 식의 주변 이야기에 혹해서 그냥 무작정 따라 하다 보면 정작 본인 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길은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수칙, 즉 아침 기상 직후에는 먼저 가볍게 입안 청결을 하고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소량씩 마시되 갈증이 없어도 조금씩 자주 마셔서 과도한 한 번의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선 위나 장의 부담이 훨씬 덜하고 몸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부드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모금씩 편안하게 물을 마시면 밤새 일어난 수분 부족을 보충하면서도 체내를 과하게 자극하지 않아 오히려 장 운동이 원활해집니다. 수분이 잘 공급되면 변비가 예방되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도 줄어들기 때문에 외모나 컨디션 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소적으로 생각하면 사소해 보이지만 물 섭취는 신체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아침에 차나 커피를 한 잔 하지 않으면 도저히 정신이 안 들어서 못 견디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커피를 드시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공복에 커피부터 마시면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에 속쓰림이나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위가 예민한 분이라면 공복에 커피보다는 맹물을 먼저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커피를 즐기는 편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브라운 박사 등 해외 여러 전문가들도 공복에 바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결국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에 일단 물 한 잔으로 몸속 리듬을 깨워주고 10분에서 15분 뒤에 커피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에는 큰 무리가 없고 카페인도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입안 세균이 몸속으로 넘어가서 염증이나 면역 저하가 생길 수 있고 위장에 과한 부담을 줄 가능성도 커집니다. 너무 차가운 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을 마시다가 혈관이나 식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런 습관이 누적되면 혈압이나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증대됩니다. 반면 이 내용을 잘 지키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소화와 탄탄한 면역력 그리고 활기찬 컨디션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마이클 존슨 박사가 주도한 연구를 살펴보면 미지근한 물을 규칙적으로 나누어 마시는 사람들은 장 운동과 체중 관리 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물을 마시는 방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단지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전해지는 검증되지 않은 조언들과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상쾌함 때문에 생기는 오해, 즉 밤새 입속에 쌓인 세균이나 위장, 부담 같은 건 별거 아니다라는 안일한 태도가 문제를 복잡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알려드린 대로 입안을 가볍게 헹군 뒤 적당한 온도의 물을 적당량 천천히 마시는 과정은 아주 쉽습니다. 처음에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 뿐이지 익숙해지면 왜 이제야 이 방식을 알았을까 하고 후회하실 정도로 편안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물 마시는 사소한 습관만 바꿔도 하루 종일 몸의 순환과 소화 기능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되 일어나자마자 바로 삼키지 말고 먼저 한두 번 가볍게 입을 헹구시면 세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도에서 30도의 미지근한 물을 200ml 정도씩 천천히 드시면 위장과 혈관에도 부담이 적고 체내 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고 너무 차가운 물은
체내 온도를 급격히 낮추어 혈관과 위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들이켜지 말고 갈증이 덜 느껴지더라도 소량씩 여러 번 마셔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공복에 곧바로 드시지 말고 먼저 물로 위장을 달래고 난 뒤에 섭취하시면 위염이나 속쓰림을 예방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밤새 건조해진 몸의 구석구석에 부드럽게 수분을 공급하면서도 건강에 유익한 습관을 자연스럽게 갖추시게 됩니다. 입속 세균도 대폭 줄이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의 리듬까지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으니 하루를 더욱 산뜻하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어보시는 여러분께서는 이미 아침 공복, 물 마시기의 중요성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각인된 습관이나 주변 조언을 바꾸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도해 보시면 훨씬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건강관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물 한 잔에도 과학적 배경과 삶의 지혜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식생활에는 따뜻한 국물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해외 전문가들 역시 물 섭취가 각 나라의 음식 문화나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물 섭취가 건강에 이롭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일상에서 적용하는 방식은 철저히 우리 몸 상태에 맞게 그리고 세부 수칙을 지켜서 하는 편이 좋습니다. 입안을 헹구지 않고 차갑고 많은 양의 물을 급하게 마시거나 뜨거운 물을 서둘러 삼키는 습관은 결국 우리 몸을 스스로 공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침에 물을 마실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큰 원칙은 같습니다. 일어나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입안을 가볍게 헹군 뒤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들이켜 주십시오. 어떤 친구나 가족이 난 찬물부터 마셔야지 깨어나는 거리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방법이 초래할 부작용을 알기에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작은 습관이 장단기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준다는 점 여러 연구와 임상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며칠 정도만 의식적으로 시도하시면 곧 몸에서 이 방식이 편안하구나를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을 어떻게 마시느냐, 이 결정이 하루의 시작뿐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를 기억하시고 스스로에게 맞는 가장 건강하고 무리가 없는 물 섭취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실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면 그 자체로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쉽고 생각보다 훨씬 빠른 변화가 찾아올 테니까요. 물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라 우리 몸을 깨우고 순환시키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방법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을 잘 지키면서 조금씩 일상에 적용해 보시면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의 안녕에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